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즈라이브 49회 바둑과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나톡스 뉴로 하모니로 요 바둑과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측정한 논문, 그 다음에 임상한 논문 살펴보고요. 작년 12월에 바둑 지능 기본 계획법이 생겼습니다. 네, 여기 바둑의 발전 방향과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지, 장점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살펴볼 논문은 아동 바둑이 뇌의 활성도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안 빠져 있는데 바둑인의 뇌는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 바둑인의 뇌 기능과 기력 향상에 뉴로 피드백을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둑을 뒀을 때 뇌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동 바둑학습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명지대학교 바둑학과에서 낸 논문입니다. 바둑학습 아동이 학습 전과 후에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바둑원생 22명의 실험군과 대조군 2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측정 도구는 한국정신과학연구에서 나온 뉴로 하모니를 했고요. 의미는 바둑학습 전의 뇌파 측정과 3개월 바둑학습 후의 뇌파 측정에서 요 지수를 비교했다는 겁니다. 3개월 정도 바둑 둔 전과 후의 뇌파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변화가 됐다고 이렇게 논문이 나오는데요. 주의 지수와 좌운의 균형 지수,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의 지수는 뇌가 맑아졌다. 좌운의 균형 지수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다. 스트레스가 항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주의 지수는 세타파와 SMR파 활성도로 나눈 수치로서 뇌의 각성 정도를 알 수 있고요. 육체적 긴장도나 정신적 긴장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지수가 높을수록 뇌가 맑게 각성되어 면역 기능이 높은 상태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어떤 것이 변했는지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4인데요. 바둑 학습 전후 조정된 주의지수 변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험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습니다. 좌뇌 우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군이 63, 사전에 63이고요. 사후에 67.97로 이렇게 한 4.94 정도, 거의 5점 정도 향상이 됐는데 반해 대조군 하지 않은 집단은 63에서 65, 한 1.7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1.6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우뇌 같은 경우에는 실험군에서 63에서 68, 63에서 68 올라갔고요. 대조군은 64에서 62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주의지수는 뇌의 각성 정도, 주의력, 사회성, 자신과 주변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며 주의지수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은 끊임없이 사고작용을 하게 되는 바둑게임이 두뇌의 기능이나 사고력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볼 수 있죠. 바둑학습의 목적은 취미보다는 두뇌 개발이나 정서 안정, 집중력 배양과 같은 심리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김바롬이 2004년 논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게 되면은 머리가 맑아진다. 각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좌운의 균형지수입니다. 좌운의 균형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학습 전후에 조정된 좌운의 균형지수, 실험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습니다. 실험군이 72.52에서 77로, 대조군은 75.62에서
76.84로 네, 점수 차이가 한 4.5점 정도 차이가 난 반면에 이쪽 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1.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이걸 봤을 때 자운의 기용지수는 좌뇌와 우뇌의 뇌파 진폭의 세기를 비교하는 대칭과 위상의 동시성으로 좌우뇌의 균형 상태를 나타냅니다. 인간 뇌에서 좌뇌, 우뇌라는 상이한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 계산력이나 암기력 같은 것은 좌뇌의 기능에 속하는 반면 공간 지각력과 판단력은 우뇌의 기능에 속합니다. 좌우뇌 기능지수가 실험군의 평균에 높게 나온 것은 바둑학습이 인하여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균형을 이룬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 좌우뇌 균형 상태, 대칭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뜻이고요. 동시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머리가 빨라진다,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둑에 대한 효과를 다시 한번 좌우뇌 기능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항스트레스 지수입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스트레스 지수. 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둑 학습 전후에 조정된 항스트레스 변화 내용입니다. 실험군부터 보겠습니다. 좌뇌 67에서 71, 67에서 71로 상승을 했고요. 대조군은 67.16, 67.19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뇌 보겠습니다. 69.35에서 72.02, 대조군은 66.61에서 61.31, 네, 이렇게 해서 실험군이 즉 바둑을 둔 학생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능력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항스트레스 지수 평균이 올랐다는 것은 바둑이 정신적 긴장, 불안, 흥분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긴장이나 질병에 대한 대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항스트레스 지수의 상승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감소 의미한다는 연구가 나와져 있고요. 바둑 전문인의 뇌 기능 특성을 분석했는데 항스트레스 지수에서 바둑 전문인 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평균이 높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본 연구와 유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는 아동과 두지 않는 아동의 차이는 세 가지: 주의지수, 좌우뇌 균형, 항스트레스 지수가 바둑 두는 학생들이 더 일반 학생보다 좋다는 것을 논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동이었고요. 이번에는 전문 바둑인의 뇌와 일반인의 뇌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전문의 뇌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초등학생 15명, 한국 기원학생 16명, 프로 기사 26명의 뇌파를 측정해서 일반인 695명과 비교한 지수입니다. 조절지수, 주의지수, 정서지수, 항스트레스 지수에서 바둑 전문인과 일반인 집단보다 바둑 전문인 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뇌 기능이 평균이 높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논문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서 봤던 것처럼 전문 바둑인이 일반인보다 이 네 가지 조절지수, 주의지수, 정서, 스트레스 지수 봤던 것처럼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바둑인 집단의 뇌 기능이 일반인 집단의 뇌 기능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해서 자기 조절하는 능력, 그 다음에 맑게 각성되는 능력, 그 다음에 정서, 이건 뭐 정서는 좌우뇌 균형의 대칭성과 같기 때문에 아까 본 논문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 지수, 이것도 아까 그 전문 논문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 이 논문은 제가 올려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둑 아동의 뉴로 피드백을 접목시켰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죠. 네,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명 정도 해서 실험군 15명, 대조군 15명 대상으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가설과 뉴로 피드백 훈련, 가설을 보겠습니다. 주의 지수하고 정서, 스트레스 지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 전 논문들이 각성되는 능력이라든가 정서 안정된다는 거라든가 스트레스가 나왔기 때문에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하면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신 것 같고요. 하나 더 추가된 게 바둑 기력이 상승할 것이다. 두뇌가 신경망이 연결되면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훈련 방법은 BQ 테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색칠하기 분석 프로그램으로 휴식, 주의, 집중력 1분씩 측정해서 가장 낮은 점수로 훈련 모델을 채택했고요. 순서는 호흡 훈련하고 이완 훈련하고 그다음에 활쏘기, 그다음에 기억력, 집중력, 여기는 주의력이 나오는데 집중력, 활쏘기하고 기억력, 행성, 기억하기를 실시하였습니다. 3개월 후에 뇌 기능 변화 결과입니다. 여기 ATQ라고 하는 것은 주의지수를 얘기하고요. EQ는 정서지수, 그 다음에 SQ는 스트레스 코어션트라고 해서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이 실험군과 대조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지수는 실험군이 60점에서 67점 여기 상승을 했고요. 대조군은 61에서 62, 큰 변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뉴로 피드백 집단이 주의지수에서 더 큰 효과가 나왔다. 그 다음 운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잔해 운해도 58에서 66. 대조군은 60에서 62. 큰 변화가 없었고요. 잔해 운해 뉴로 피드백 집단이 더 큰 주의지수에서 효과를 보았다. EQ를 보겠습니다. 79.52에서 83.52, 4점 정도 차이가 났고요. 대조군은 81에서 80, 그래서 정서가 더 안 좋아진 사례인데 뉴로 피드백은 효과가 더 나았습니다. SQ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있습니다. 잔해 63에서 75, 한 12점 정도 올라갔고요. 운해는 55.83에서 70.6으로 거의 또 한 15점 정도 올라갔습니다. 아주 높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대조군은 63에서 70, 65, 70으로 한 7.5점 정도 올라갔습니다. 즉 주의지수, 정서지수, 스트레스 지수에서 뉴로 피드백 집단이 하지 않은 집단보다 더 좋은 효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기력 변화 보겠습니다. 이 부분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기력 측정 문항지를 채택하여 필답을 실시한 후 뉴로 피드백 전후 채점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기력 단계별 표준화되어 있는 기력 측정 문항지를 훈련 전과 훈련 후에 응답하게 한 후 채점의 결과를 검증하였습니다. 기력 측정 문항의 채점 결과는 훈련 전 조사에서는 실험군의 합계 점수가 82점이고 대조군은 합계 점수가 70점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훈련 후 조사에서 실험군 합계 103, 대조군은 70으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엄청 차이 나네요. 82에서 103, 21점 상승이고 대조군은 떨어졌습니다. 보겠습니다. 5.47에서 6.87, 1점 4 정도 올라갔고요. 대조군은 떨어진 차례 사이입니다. 떨어진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뉴로 피드백 훈련 전 조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분석 결과 평균 차이가 0.728, 두 집단 차이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뉴로 피드백 훈련 후 조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차이가 0.21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습니다. 뉴로 피드백 훈련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평균이 높아진 것이고요. 뉴로 피드백 훈련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기력이 향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뉴로 피드백 훈련이 기력 향상에 효과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로피드백 훈련이 기력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논문 한번 살펴봤고요. 작년 12월 2021년 12월에 바둑을 창의 여가 스포츠로 문체부에서 계획을 세웠고요. 바둑 지능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바둑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두뇌 스포츠라는 개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 맞는 말이고요. 저희 뉴로피드백도 두뇌 스포츠죠. 즉 영역이 같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보다. 네, 예를 들면 태권도는 신체, 그렇죠? 예, 골프도 신체. 이쪽에 좀 물론 결국은 두뇌와 신체지만 아직도 인식이 신체적인 것에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죠. 하지만 바둑은 신체보다는 두뇌 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역이 같기 때문에 이해도가 빠르고 공감대가 서로 통합니다. 네. 네, 같은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너지 창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바둑계에 계신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래서 현재 바둑계가 어떻게 정부랑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바둑지능 기본 계획 수립 작년 12월에 있어서 제가 한번 올려놨습니다. 바둑은 두뇌 스포츠로서 유년기의 두뇌 발달과 인성 발달에 큰 도움을 주고 노년층의 경우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큰 현대인들에게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바둑, 건강한 100세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 여가 스포츠를 목표로 세계 추진 전략 8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예, 이 바둑이라고 했지만 여기다 뉴로피드백을 넣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즉, 뇌파, 뉴로피드백과 두뇌는 상호 보완적으로 같은 영역에서 두뇌라는 같은 영역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효과는 엄청 클 것이다.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둑 지능 기본 계획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4가지만 보겠습니다. 통일된 단급 제도가 없었고요. 바둑에 다수 단체에서 각기 다른 승급 단급 체계를 운영했고요. 이를 표준화해서 바둑 단급 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기력 검사 시스템을 개발해 객관화된 기력 측정 제도를 실시하겠다. 네. 두 번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유장수의 바둑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스포츠 클럽을 통해 바둑을 보급하는 등 생활체육으로서의 바둑 여가를 확산하겠다. 세 번째, 60대 이상 30%에 달하지만 20, 30대가 9% 내외를 차지할 만큼 청년층 가치는 낮은 수준으로서 생애 주기별 차별화된 바둑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바둑을 보급하겠다. 네 번째, 지적 장애를 대상으로 개발 시행하고 있는 아름바둑을 확대해서 소외계층 바둑 교실을 통해 저소득층 바둑을 보급하고 사회 취약계층 바둑을 여가 활동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4가지를 했습니다. 네. 이 기력 검사 시스템 하면 또 아이들이 기력을 또 승급, 단급, 단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희 뉴로피드백과 결합시키면 다른 바둑만 두고 있는 아이들보다 저희 뉴로피드백을 결합시킨 아이들이 승단급 더 빠르게 되겠죠. 그죠? 네. 두 번째로는 교육 콘텐츠, 접근 수요자 주신 교육 콘텐츠와 청년층 교육 콘텐츠가 중요한데 뉴로피드백 콘텐츠와 함께 만들어서 보급하면 정말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아름바둑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요 아름바둑 아름바둑 플러스 뉴로피드백 같이 접목시켜서 하면 지적장애인들이 정말 정상이 되지 않을까. 저희 뉴로피드백은 지적장애인 정상으로 만든 수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접목시켜서 시작을 하면 정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둑과 뉴로피드백의 결합은 제가 그냥 넣어본 겁니다. 네. 바둑과 뇌가 뉴로피드백 기술과의 결합은 바둑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바둑과 뉴로피드백 기술이 접목돼서 바둑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뉴로피드백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새로운 먹거리가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상담비를 받거나 훈련비를 받거나 또 판매 비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뉴로피드백을 활용한 훈련 기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바둑계에서. 네. 어쩌면 제 소망입니다. 네. 마지막, 빅데이터를 통한 뇌과학 기술의 바둑을 접목해 바둑의 4차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저희는 뇌파를 딱 눈앞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아이가 이렇게 변했다. 아까 논문처럼 바둑을 뒀을 때의 뇌파 측정과 바둑과 뉴로피드백을 동시에 했을 때 뇌파 측정과 전혀 하지 않은 아이들의 뇌파증을 비교해 가면서 정말 과학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도입해서 많은 분들에게 객관화되고 과학화된 이 바둑을 대중들에게 선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바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목요일은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너무 갇혀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라든가 사회성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게임만 계속하기 때문에 공부도 안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쪽에 대해서 저희 뉴로피드의 논문 알아보고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아이들 바둑 한번 가지면 참 좋겠네요. 네, 집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목요일날 유아 스트레스와 인지능력 향상에 관련된 논문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